예, 장재원입니다. 법제처장님. 네. 법제처장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 문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전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세요. 남북평화, 북핵 폐기라는 거는 정말 우리 국가의 숙명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집단이 어딥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행정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 참 엄중한 이런 안보 위협,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 군축이라는 엄중한 우리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권력의 결정과 독선에, 독주에 법적 효력을 내버렸다? 그걸 지켜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독재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엄중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까? 가장 전방의 지피를 양쪽에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후방의 GOP에서 군사작전 체계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사안보체계는요, 철책선으로 이제 쭉 이렇게 길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캠프 형식으로 군사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해상 적대 행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 서해, 그러니까 군축을 하더라도 서해 방어 문제를 가장 나중에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K9 자주포,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사격훈련을 못해요. 이제는 비사격훈련밖에 못합니다. 육지의 사격훈련을 해야 돼요. 서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전략 자산인 K9 자주포를 훈련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공중적대행위 금지?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전략 자산이 뭐냐? 무인정찰이에요. 이거를 서로 안 하기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군사적 약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국회에 와서 논의를 통해서 비준을 하자. 이거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차라리 민주당은 아유, 그 야당이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죠. 민주당이 그동안 사드 문제, 처장님 사드 문제 비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방어체계지 않습니까? 방어체계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땅히 의회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드 정도를 배치하는 걸 가지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미군 기지내가 아닌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비준 상황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사드 배치하는 이 문제 가지고 국회 비준 받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체계, 군사체계, 군사작전체계 전반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 문제를 국회 비준 안 받아도 된다? 처장님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서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필요 없다. 이 논리시죠? 네, 입법사항에도 해당하지 이 논리신데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북한과의 어떤 합의, 이거는 재정 부담으로서 무조건 정권에 맡겨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야당이 보고만 있습니까? 이것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남북 문제는요, 특히 안보 문제는요, 우리가 국론이 쪼개진 상황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입시제도 공론화하고요, 원정문제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수천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안보 문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인 국회에 가져와서 논의해서 비준을 해나가는, 이거를 법제처장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정 문제가 아니니까 국회 비준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헌법 정신을 망각한 거예요. 헌법적인 삼권 분립을 요체로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 탄탄한 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견제가 뭡니까? 군사 안보만큼 중요한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요,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아주 편협된 시각으로 법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는 다 좋아요. 처장님 그 단편적인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남북군사합의서
그거는 당연히 국회에 갖고 와야죠.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자, 국회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게 갈등 같지만 싸움 같지만요. 이거를 통해서 합의가 될 때 우리 당도 우리 당의 지지층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이 정도로 저희가 안보 문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지층을 설득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합의된 안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남남 갈등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자,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거는 재정적 부담 없이는 국회 비준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궤변이죠.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헌법의 3조, 4조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가 헌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게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남북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가 여부와 입법 사항인지 여부 두 가지를 그거는 처자 하셨고요. 그거는 남북관계 발전법만 가지고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헌법 60조에는 국가 안전 보장의 문제는 그게 조약이든 조약으로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 60조 항은 그거는 남북 군사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남북발전법에 통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헌법 정신은요. 60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는 국가 비준권을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된 가치잖아요. 국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 비준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사드 문제 가지고 그렇게 국회 비준하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60조에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군사 공동체, 동맹체를 결성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 60조 정신은 국가 안보, 안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딱 한정해가지고 남북관계 발전법도 23조에 남북 문제 하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요 남북관계 발전법으로도 모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방부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시켜서 그 법률을 적용하에 이거를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문제예요. 통일부 사안에 대해서 뭐 군사가 아니라 원조라든지 또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법하기 위해서 터놓은 조항이고요. 이거는요 군사 문제는 사실상 국방위에서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 그거를 모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남북관계 합의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어가지고 남남 갈등을 만듭니까? 정권의 전횡을 방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역이라는 거예요. 예.